방사선 종양학과의 김영경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간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들리는 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환자분들께서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역시 치료용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방사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암에서 방사선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방사선 치료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느냐와 현재 간암 환자에서 어떤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원자핵의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원자핵이 일종의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안전한 상태로 변환하게 되는데, 그때 방사선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 방사선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전리작용이 있는 경우를 여기서는 방사선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방사능이나 방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사능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강도, 액티비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사성은 방사능을 가진 성질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의학의 역사에 있어서 항생제의 발견과 마취제의 발견이 굉장히 의학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렌트겐 박사가 1895년에 발견한 X선 역시 의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이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방사선 치료기가 개발이 되었고, 그 후 치료에 주로 이용이 되었지만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에 CT를 이용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T를 이용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시작으로 그 이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시대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가동 중인 토모테라피의 경우에는 그 치료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치료기의 발달이 되겠는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환자를 치료하였고, 본원에서는 2008년도에 처음 가동이 되었습니다. 간암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그동안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방사선으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정상적인 간조직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간조직 자체가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환자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우리 몸을 앞쪽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고, 이쪽으로 보이는 것이 간, 그리고 위에 검게 보이는 것이 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심장이 있고,
우리가 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움직이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호흡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간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외부에서 총을 쏴서 어떤 표적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호흡 움직임까지 고려한 CT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 속에 있는 종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그림은 영상은 MRI로 조그마한 간암이 진단된 영상이고 이쪽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용 CT를 찍은 영상입니다. 이런 MRI에서 확연하게 보이는 병변이 이쪽 치료 계획용 CT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 힘든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 이런 치료 계획용 프로그램의 발달로 이 두 영상을 합쳐서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저희가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과거에 우리가 2차원적 치료라고 불리는 이러한 치료로부터 현재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불리는 치료까지 굉장히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CT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였다면 현재는 CT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정확한 타겟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는 방사선을 많이 주고 그리고 원치 않는 부분에는 이렇게 줄여서 모양을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시대가 현재 열렸습니다. 실제로 같은 환자의 치료 계획을 하였을 때 이쪽에 있는 그림이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이쪽에 있는 그림이 토모세라피를 이용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의 경우에는 주변에 위가 있기 때문에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선 선량을 많이 줄 수가 없게 되겠지만 토모세라피를 이용하게 되면 위가 있는 부분에는 조금 들어가지만 대신 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는 많은 방사선을 줄 수 있어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토모세라피를 이용한 치료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치료 계획용으로 찍은 CT가 되겠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매번 치료할 때마다 치료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CT가 되겠습니다. 이 두 영상을 조합하여서 치료 부위가 맞는지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함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모든 환자에 있어서 간암이 있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간 조직은 굉장히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이상 유지되는 환자에 의해서 한해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정상 간 조직도 일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간 기능이 잘 유지가 될 것 같은 환자에 의해서 저희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간된 치료 지침에 의하면 여러 수술이라든가 고주파 치료술 혹은 색전술 등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색전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큰 혈관을 침범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혹은 원바람이 너무 커서 증상 완화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방사선 치료의 과정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치료 자세와 동일한 자세를 유지한 채로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CT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위 그리고 방사선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 부위를 다 구분을 해서 치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치료 계획이 끝나면 실제 치료기와 동일하게 생긴 모의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CT를 찍고 난 이후에 치료 시작이 될 때까지 대개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치료를 할 때 이런 보조적인 기구들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잘 누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사선이 나오는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그 치료실 내부를 모니터하면서 컴퓨터로 이런 치료기를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치료 부위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차원적인 치료에서 시작하여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그리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이후에는 환자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더 고정밀의 방사선 치료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배우로 생각을 한다면 처음 시작은 단역 배우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품 조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이 관여가 되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지금 발전이 돼 나가고 있고,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암 역시 여러 과가 모여서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도 환자분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